자, 이제 특징주 브리핑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포드 자동차입니다. 사실 포드 자동차 그 밑에가 이제 스타벅스인데 두 기업 모두 다 사실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주가에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두 기업 모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 목요일 실적 우리가 워낙에 목요일 날 빅테크 기업들이 많아서 포드와 스타벅스는 그냥 넘어갔었기 때문에 오늘 이걸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일단 포드 자동차는 7.6%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은 예상보다 좋았어요. 근데 조정 EPS가 예상은 0.6이었는데 여기는 실제로는 0.51달러로 나오면서 약간 좀 실망스러운 그런 수익성을 달성을 했죠. 또한 연간 기준으로는 20억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성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드 자동차에서 또 가장 금요일 날 이슈가 됐던 거 하나는 배당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배당금 주당 0.15달러 한다고 하면서 특별 배당금 소식을 알렸습니다. 특별 배당금이 주당 0.65달러인데요. 왜 봤더니 지난해 이 포드도 리비안에 투자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마존과 포드가 리비안에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아마존은 계속 뭐 지분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제 포드는 정리하기를 시작했는데 거의 뭐 원래 1억 200만 주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9,100만 주를 이제 매각을 다 완료 조치를 한 겁니다. 지난해에. 그렇게 되면서 얘네들은 IPO 전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리비안 주가가 엄청나게 뭐 급락을 했다고 해도 워낙에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 매각한 데 따른 현금 흐름, 현금 유입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별 배당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특별 배당 자체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가 결국은 발목을 잡았다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드에서는 올해 그러니까 2023 회계연도에 실적 전망, 실적 목표치 나쁘지 않게 좀 제시는 했었는데 근데 월가에서 얘들 너무 낙관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 있어. 차량 가격 인하를 했고 또한 공급망 이슈가 여전히 좀 진행형이어서 포드 자동차가 어떤 판매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가이던스가 너무 낙관적이야 라고 하면서 다소 부정적인 코멘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도 역시 4% 하락을 했습니다. 매출액도 그랬고 뭐 조정 EPS도 다 예상을 조금 밑돌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보니까 중국이 워낙에 뭐 이제는 이제 경제가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뭐 제로 코로나 정책들로 인해서 뭐 매장을 꽤나 많이 좀 문을 닫았던 뭐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이 전체적으로는 5%였는데 이게 예상치가 6.7이었으니까 거기에서도 미달을 했고 특히 중국에서는 29%나 이제 감소를 한 것으로 그러니까 역성장을 한 것으로 이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이제 실적 부진 뭐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생각보다 너무 안 좋다라는 부분들이 좀 우려로 작용을 한 것인데 다만 스타벅스에서는 그래 2분기까지는 요 약한 성장세 이런 부진이 2분기에는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그런 부분까지 주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간 목표치, 연간 가이던스는 유지를 하면서 우리 3분기부터는 개선될 자신감 있다. 뭐 이렇게 좀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스타벅스의 낙폭은 뭐 좀 단기간 내에 뭐 머무를 수도 있다. 중국의 경제 세계가 계속해서 이슈가 된다면 뭐 스타벅스는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이 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노드스트롬입니다. 미국의 이제 고급 백화점 체인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주가가 거의 25% 급등을 했거든요. 뭐지? 노드스트롬 최근에 뭐 소비 위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되게 커진 상황인데 급등을 한 거예요. 왜? 또 행동주의 투자자 라이언 코엔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노드스트롬의 지분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노드스트롬은 약간 그 가족 경영 기업입니다. 그래서 노드스트롬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거의 한 3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가족 외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 중에서 이 라이언 코헨이 상위 5위권에 들 만큼 지분을 많이 확보했다고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 대규모 지분을 확보한 이유는 노드스트롬의 어떤 경영 효율과 비즈니스 강화를 위해서 이사회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제대로 되면 주가의 가치가 재평가될 거야라는 이제 확신으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사회 개편은 이제 모색하겠다라는 그 이유로 그 목적으로 노드스트롬에 대거 투자를 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는 강력한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이 라이언 코헨은 뭐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시죠. 뭐 밈주식의 그 열풍을 더욱더 부채질을 했던 그런 투자자로서 그때부터 이제 많이 알려졌던 뭐 게임스탑도 가지고 있고 베드 베스 앤 비욘드에도 꽤 많이 투자를 했다가 뭐 지분 정리하고 뭐 이런 스토리가 있긴 한데, 그 밈주식 열풍 때 많이 유명세를 탄 행동주의 투자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특징주는 크로락스입니다. 크로락스도 뭐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크로락스 하면 그 브랜드가 약간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살균, 포백제 등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위에서는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뭐 매출도 그냥 화면에 나오죠. 16억 6천만 달러 예상과 달리 이제 17억 2천만 달러 매출 올렸고요. 특히 EPS는 시장에서 0.66달러 예상했는데 0.98달러에 달하면서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격 인상도 하고 비용 절감하면서 실적 개선을 계속 이어갈 거야, 뭐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그런 실적 모멘텀이 결국은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뭐 연간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당초 순 매출 성장률을 뭐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로 제시를 했던 걸 회사 측에서 이제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로 약간 밴드를 좁힌 거지, 약간 상향 조정은 아니라 그냥 변동성이 좀 적어진, 그러니까 어떤 경영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축소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치 자체는 이렇게 따져보면은 뭐 크게 뭐 상향 조정이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폭을 좁혔다라는 것은 비즈니스의 방향성이 어떤 뭐 변동성이 적어졌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상향 조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